남들은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는데 막상 내가 하려니 높은 금리에 세금 걱정까지 앞서서 엄두가 안 나시죠? 지금 사면 혹시 상투가 아닐까 불안해서 오늘도 결론 없이 유튜브만 뒤적거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가 도박처럼 무서운 진짜 이유는 집을 단순히 살 곳이나 운 좋으면 오르는 투기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을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싹 빼고 매달 현금을 찍어내는 돈 버는 기계를 설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억 원짜리 자산을 9천만 원에 사는 법,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멈추지 않는 나만의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핵심 로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리만 깨달으면 더 이상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예쁜 집을 찾아내고 운 좋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마추어의 시각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프로들은 부동산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부동산은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며 고유의 물리적 실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숫자로 움직이는 정교한 돈 버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 돈 버는 기계의 작동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것은 부채라는 이름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택이라는 물리적 자산과 교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계의 한복판에 세입자라는 고객을 배치하여 내가 빌린 돈의 비용을 대신 갚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 버는 기계가 제대로 설계되어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의 창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학적 원리를 무시하고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보다 돈을 빌려온 비용이 더 커지는 순간 이 돈 버는 기계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로 돌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이 돈 버는 기계에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엔진의 핵심인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두 가지 숫자의 싸움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즉 투입과 산출이죠. 여기서 투입되는 비용은 자본의 가격, 바로 금리입니다. 내 돈을 쓰지 않고 남의 돈인 은행 자본을 끌어다 쓸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율이 바로 기계의 가동 비용이 됩니다. 반대로 산출은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10억 원짜리 건물을 사서 연간 6천만 원의 순이익이 난다면 수익률은 6%가 됩니다.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내가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와서 6%의 수익을 내는 자산을 샀다면 그 차이인 3%의 스프레드는 온전히 나의 몫이 됩니다. 이것을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남의 돈을 이용해서 공짜로 돈을 버는 마법이죠. 1만 원짜리 지폐를 9,400원에 사서 나중에 1만 원에 파는 행위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회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계산이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은행은 돈의 대가로 7%를 요구하는데 시장의 자산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 때문에 겨우 6%의 수익률만 내놓고 있습니다. 7%에 빌려서 6%를 버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지렛대의 역습, 즉 나를 공격하는 영레버리지의 늪에 빠진 상태입니다. 돈을 빌릴 때마다 매달 내 주머니에서 생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그것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파쇄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언젠가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미안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전문가는 절대로 시장이 나를 구원해주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 버는 기계를 사지 않습니다. 매달 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뿐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은 특히 2026년인 올해 수많은 투자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안일하게 설계된 돈 버는 기계들이 높아진 금리라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변하면 기계의 설계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원칙을 어긴 투자자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비용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늦은 나이에 단 한 채의 집으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수십 채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고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조급함이 밀려왔고 이미 기차는 떠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투자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떤 로직으로 돈 버는 기계를 설계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제가 앞서 경고한 마이너스 수익률의 고장난 기계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실패는 준비된 자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도매가로 물건을 사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과감히 뒤돌아서야 합니다. 내일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냉정한 숫자가 당신의 기계를 가동하는 유일한 연료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돈 버는 기계를 가속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이 변동금리가 아닌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샀다면 당신은 사실상 화폐 가치의 하락에 베팅한 셈입니다.
이것은 남의 돈을 빌려 원화 가치의 하락을 노리는 숏 전략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당신이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숫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내는 월세와 자산의 가치는 물가 상승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야 할 원리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월세는 2배로 늘어나 있다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당신의 순이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돈 버는 기계가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지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 기계를 소유한 자의 금고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를 사서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프로는 이 돈 버는 기계의 부품을 직접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을 가치 더하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다 똑같이 운영하는 기계를 사서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는 것은 아마추어나 하는 짓입니다.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수익률도 형편없는 200세대 규모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인수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각 세대 안에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배관은 있지만 정작 세탁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매번 무거운 빨래통을 들고 단지 밖 상가까지 걸어가야 하죠. 저는 모든 세대에 최신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딱 7만 5천 원씩 올립니다. 입주민들은 기뻐했습니다. 밖에서 빨래방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제 돈 버는 기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숫자로 보십시오. 세대당 7만 5천 원, 200세대면 한 달에 1,5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1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수익 환원법에 따르면 이 작은 세탁기 설치 하나로 아파트 전체의 가치는 수십억 원이 뛰어오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보상하는 문제 해결의 가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치,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기계의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것이죠. 투자란 단순히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쟁취하는 적극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부동산은 수동적인 자산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주식 계좌, 그리고 국가가 장려하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ISA 역시 똑같은 돈 버는 기계의 로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SA를 단순히 세금 조금 아끼는 저축 통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들에게 이 계좌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무이자 복리 엔진입니다. 당신이 일반 계좌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면 국가는 22%라는 거대한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돈 버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에너지 손실입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매번 22%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당신의 기계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ISA라는 특수한 엔진 속에서는 이 세금이라는 비용이 혁명적으로 줄어듭니다.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통해 국가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금융판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 수익률에만 매몰되어 원금이 깎여나가는 고배당 상장지수 펀드, 즉 커버드콜 ETF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월세는 나오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은 주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계가 안쪽에서부터 부식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지렛대의 역습보다 더 무서운 슬로우 블리드, 즉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여기서도 가치 더하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배당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배당금을 다시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재투자하여 기계의 크기를 키웁니다. 또한 시장의 상황에 맞춰 종목을 교체하는 리밸런싱을 통해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죠.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판 세탁기 설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이용해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의 차이는 5년 뒤, 10년 뒤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감정을 빼고 숫자로 설계된 나만의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이 예뻐서 혹은 이 주식이 뜰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오직 자본의 비용과 자산의 수익률, 그 사이의 스프레드에만 집중하십시오. 수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멈추고 수학이 나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면 공포를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2026년인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합니다. 하지만 이 냉혹함이야말로 제대로 된 기계를 가진 자들에게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영내버리지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여러분은 세금 스프레드를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아군으로 삼아 자신만의 부의 엔진을 가동하십시오. 부는 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계도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가 여러분의 부동산이 제대로 된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기계가 당신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